여기 격양된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남매가 있네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목적지를 정하고 있는데 누나와 남동생의 의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누나는 서울을 원했다고 하나 남동생은 도쿄를 원하고 있어요. 아시아 여행은 마땅히 도쿄에 가야지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누나는 남동생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럼 둘 다 가보시죠. 가보면 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모두 여행하게 된 남매는 아주 쇼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의 여행 기간 동안 보고 겪은 것을 공유하려는 캐나다에 사는 신디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탓에 남들 다 가보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이번에는 가겠다며 다짐하니 전 세계적인 전염병 탓에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가보나 했던 아시아 여행은 결국 꿈으로 안고 재차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반드시 해보고 싶어 하던 남동생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혹여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에 놓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요. 먼 타국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남동생과 여행길에 나서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상의를 하던 중 시작도 전에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케이팝 문화로 훨씬 익숙했던 한국을 여행지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다짜고짜 일본 도쿄가 최고라며 어떻게 한국을 갈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해서 그런지 서로 생각 차이를 굽히지 않았어요.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와 왜 일본을 가야 하는지를 두고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내고 깊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되었죠.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고 한국도 일본도 가고 싶으니 두 곳 모두 여행을 해보자였습니다. 첫 여행지로는 한국, 서울보다는 일본 도쿄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의견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에 대한 말만 들어봤지 직접 가본 것은 처음이라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여행지가 정해진 후 저와 남동생은 숙소도 예약을 하고 맛집도 찾았어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안주한 일본은 시작부터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꽤 길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일본에 갔으면 일본어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영어로 통하기는 어려웠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 동안 일본어로 질문을 하므로 일본어를 못한다고 영어 소통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이미 입국 심사에서 시간을 많이 잡은 탓에 뒤에 일정들이 밀리기 시작했죠.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위라던 스시집 한 곳을 예약해뒀는데 시간이 촉박했어요.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어요. 소통이 어려워 똑바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맞는지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구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정확히 가고 있는 것이 맞냐고 거듭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친절할 거라 기대했던 일본 기사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대꾸를 하지 않으시더니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알아서 가고 있으니 조용히 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 충격이라고 부르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마치 저 말은 불안한 승객의 마음을 무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며 도착했지만 역시 저희가 말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여러 번이나 확인했다고 하는데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물으니 여기 외에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렵게 예약금까지 걸고 예약한 맛집에서의 한 끼는 그대로 날렸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상하는 것이 싫었기에 다른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달라고 했고 이미 직전에 실수를 했으니 목적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탔던 택시 기사님보다는 상냥하셨지만 역시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답니다. 전에 탔던 택시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당황했으나 이번 요금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라 바가지를 씌우는 건가 싶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이 따져 물었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를 물어봤어요. 기사님은 비쌀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견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통도 똑바로 안 되는 이 분위기에 톨비 때문에 왜 이 요금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싫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말하면 감정만 상할 듯하여 대화를 마쳤습니다. 검색을 하며 알아본 결과 일본 택시 자체가 비쌉니다. 특히 일본은 유료 도로비가 정말 비싼 곳이에요. 선진국인 타국과 비교를 해봐도 톨비 자체가 비싸다고 하고요. 이래서 일본 여행을 할 때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저와 동생이 무지해서 똑바로 체크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두 번의 택시 탑승으로 비용의 일부를 아깝게 버렸네요. 일본 여행을 마치고 한국 여행까지 가야 하는데
아깝게 버리는 비용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꽤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돈을 날린 셈이죠. 결국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동생 탓을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한마디를 한 것이 한국으로 여행 갔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답니다. 드디어 도착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까지 쉬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후부터 한 번도 쉬지도 먹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렇게 체크인을 하려는데 로비에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직원이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요새 시대에 로비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렴한 곳도 아닌 4성급 호텔에서 말이에요. 호텔리어분들은 저와 남동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글 번역기를 켜서 겨우겨우 소통을 했답니다. 그나마 영어를 한다는 직원이 와서 이제야 소통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는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발음 탓인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건 상대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겨우 체크인을 했어요. 이쯤 되니 여행이고 뭐고 다 지쳐서 쉬고 싶었어요. 저희는 방을 2개 잡기에는 숙박비가 부담스러워 트윈베드로 잡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일본 호텔들의 방 크기가 작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아도 너무 작아서 바닥에 캐리어를 펼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싱글 침대에 딱 2개가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4성급 호텔이었고 저렴한 금액도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답답함이 느껴졌고 숙소에서는 정말 잠만 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본 자체가 영어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모국어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돈 날린 택시도 그렇고 호텔까지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길을 나서 도쿄의 문화를 몸소 체험해봤어요.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많이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길을 나서면 분명 간결하고 친절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곳은 보이긴 한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서거나 돌아서면 지저분했어요. 물론 어떤 나라든 매 순간이 깔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다만 또 소통의 문제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메뉴가 2개가 나오질 않나? 주문하지 않은 맥주가 나오질 않나 황당했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생긴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결국 일본의 경치를 보는 것에 만족을 하며 우여곡절 속에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교통편도 문제였습니다. 미리 알아본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근처에 많이 물어봤어요. 역시나 나서서 알려주는 이는 하나 없었고 대화가 불가능했답니다. 저와 동생의 일본 여행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토록 일본과 도쿄로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2번 다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아직도 약간 두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크게 당한 것이 있어서 여행의 기분보다는 힘든 느낌이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놀랐습니다. 손쉽고 무척 넓은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로봇이 길 안내도 해줬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를 할 때도 현지인처럼 영어로 술술 말하는 직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치 있는 농담까지 해가며 한국의 여행의 끝에서 또 보자는 그 말이 심금을 울렸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 직원들이 다가와 위치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언제 내리면 되는 건지도 알려줬어요. 놀라웠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친절하셨어요. 한국어 외에 영어로도 안내가 나왔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는 버스도 있다고 했어요. 이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편리하죠. 놓칠 염려 없이 1시간가량 걸리니 편히 있으라는 그 말도 너무 감사했어요. 노심초사에 가며 언제 내려야 할지 걱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어요. 숙소까지 찾아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 안내 문자를 보니 어린 초등학생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한국인들이 급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급한 것은 둘째치고 일 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룸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분명 같은 금액에 같은 등급의 방이었으나 한국의 호텔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캐리어 2개를 펼쳐둬도 문제가 없을 할 정도로 널찍했고 침대의 쿠션감 자체가 달랐어요. 욕실이 무슨 일본 호텔 객실의 크기보다도 컸습니다. 불편하면 언제든 호출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나가셨고 호텔에만 있어도 대만족이었습니다. 원하는 맛집을 찾아 헤매던 중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서툰 영어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다 결국 그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곳들도 찾아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딱 좋았어요. 영어, 일본어 등으로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했고
그들도 답답한 기색을 보였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질문을 하면 단숨에 답이 돌아왔고 가까운 곳이라면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지하철을 활용할 때도 영어로 방송이 나오기에 이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라서 지하철을 타고 계획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관광객들에게 선뜻 한국인들처럼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해봤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귀한 본인의 시간을 쪼개면서 한 번 보고 안 볼 외국인들에게도 따뜻했네요. 온정 깊은 나라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 때문에 저 역시 한국을 꼭 여행해보고 싶었죠. 이번에 여행으로 머문 기간 내내 한층 더 행복해서인지 여행이 아니라 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쉬웠어요. 또한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분명 불편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외국인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러더군요. 비싼 가방과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민의식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자리에 물건을 두고 몇 시간이든 돌아다녔다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네요.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국에 놀러올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